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7월 16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한 번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죠. 자, 원래는 당정 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80%에게 이 재난지원금을 주자라는데 당정 합의가 됐었는데,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몇몇 대선 주자들이 그냥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주자라는 이런 안을 가지고 압박을 하자 이 송영길 대표가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합의를 그 지렛대 삼아서 이 합의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80%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그리고 야당에서 계속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 즉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그냥 야당의 반대든 기획재정부든 다 무시하고 과감하게 날치기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다음 대통령에 나서겠다라는 사람이 야당도 무시하고 이 정부 행정부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냥 180석이라는 다수 의석에 기대어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독재적이고 아주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이런 논리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이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글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참 두렵습니다. 특정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 계층에 뭔가 세금 폭탄을 때리기 위해서 아무 법이나 날치기 통과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 없죠. 자, 어제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 추경안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추경안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33조 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무시하고 더 증액해서 민주당 수정안으로 날치기 통과시키겠다라는 이런 뜻이죠. 지금 이 말 자체도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0석 얘기를 자주 하지 않느냐.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 날치기 통과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자, 이 지사 애초에 전 국민에게 이 재난지원금 주자라는 이런 주장을 해왔죠. 얼마나 참 무책임한 발상입니까? 지금 이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서 작년에도 소비 진작을 시키겠다라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이 추경안 내용에 여러 가지 소비 진작 쿠폰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전 국민이 외출도 삼가하고 모임도 갖지 않으면서 아주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이 4차 대유행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 재난 상황이 앞으로 몇 년이 더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조건 쓰고 보자라는 식의, 그야말로 내년 대선을 앞둔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그냥 돈 뿌리기에 나서겠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이런 정책을, 정말 이 대권 주자, 지금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주자가 이런 무책임한 주장도 모자라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야당 무시하자, 정부 행정부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날치기 통과시켜버리자, 그것도 과감하게, 지금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과거 발언이나 최근 돌출 발언, 그리고 여러 정책들에 대한 이분의
생각을 듣고 있으면 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두렵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분 뭐 과거 형수에게 했던 욕설을 듣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수준의 욕설이었죠. 또 최근에 한 여배우와의 스캔들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바지 한번 다시 내릴까요? 뭐 이런 식의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어떤 성격 형성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또 이분 과거를 보면은 전과 사범입니다. 거기다가 2004년에는 음주운전을 해서 150만 원의 벌금까지 물었던 적이 있는데 음주운전에 전과 사범에 정말 믿기 힘든 욕설을 입에 담는 그것도 자신의 형수에게 그런 욕설을 하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분 과거 전과를 보니까 뭐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선거법 위반. 그래서 지금 총 전과 사범인데 보면 뭐 민주당 뭐 의원들이 자랑하는 운동권 경력도 아니고 참 보통 정치인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범죄 경력이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칭 같은 경우에는 2002년 파크부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당시 김병양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하고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이 PD를 도와서 이 검사를 사칭하고 이런 대화를 녹취하는 데 도움을 줘서 여기에 대한 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고 뭐 논란이 되었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뒤집었죠.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경력에다가 음주운전 경력에 정말 이렇게 막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이 거기다가 뭐 법 통과도 다 무시하고 과감하게 날치기 통과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집권 여당의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